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지자체에서 네. 자연암벽에 전동 드릴로 글씨를 새겨 넣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네. 그 주민들이 자연환경을 훼손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어느 등산객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기둥을 세워서 고사성어를 써놔도 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산에 고사성어 길을 만들겠다고 저런 작업을 했다죠. 그 자연암벽 4군데 글자를 새겼습니다.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예. 다른 지역에서는 수백 년 전 조선 유학자들이 암석에 쓴 글씨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에 새긴 글씨도 명물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위에 멋진 글씨가 새겨진 곳이 많이 있기는 있죠. 예. 예.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그 경주 안강에 있는 세심대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을 싣는 곳 이런 뜻인데 네. 세제 이현적 선생이 그곳을 처음 그렇게 불렀고요. 퇴계 이양 선생이 글씨를 썼습니다. 이게 동락당 아래에 있거든요. 네. 동락당은 이현적 선생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 옥산소원도 가깝게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앞 바위에다가 글자를 하나 새겨놓은 셈인데 크게 자연을 훼손한 건 아니라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심이라는 단어가 퇴계의 학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퇴계를 아는 분들은 거기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글씨 앞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 만큼 뭔가 뜻깊은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경주 갈 때 세심대 한번 둘러봐야겠는데요. 네. 한번 의미도 되새겨보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암벽에 글자를 좀 새겨 놓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 신라의 명불 김생이신데 네. 고려시대 홍관이란 분이 중국에 가서 김생의 글씨를 중국 관리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크게 놀라면서 와 왕이지의 친필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홍관이 아니다 신라인 김생이 쓴 글씨다 했지만 네. 중국인들은 끈대 믿지 않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얼마나 멋지게 써놨길래 그 글씨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지금 글씨에 거의 남아있지 않죠. 그 경주 창림사란 절에 김생이 쓴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있었다고 전하거든요. 원나라 서예가였던 조맹부라는 분이 자획에 깊은 법도가 있어서 당나라 사람이 이름난 비문 글씨라도 이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데 후대에 사라져 버렸어요. 아쉽네요 진짜. 예, 그리고 김생이 이제 충주의 한 절에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 절 이름이 김생사가 됐습니다. 그 지역을 김생면이라고 했고요. 그 안동에 갈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네. 김생이 그곳에서 글씨를 배웠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네네. 그 산 이름이 문필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생과 관련된 유적지에 그분의 글씨가 좀 새겨 있었더라면 그러게요. 구경도 한번 해보고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많이 아쉽네요 진짜. 예. 네. 저는 좀 그 글씨가 지금은 없더라도 그 지역 한번 둘러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글씨가 남은 곳에는 반드시 그 글씨를 쓴 사람의 사연 혹은 이야기가 남아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지자체에서 암벽에 새긴 사자성어는 좀 생뚱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왜 그곳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답변하기 힘들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분이 있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의 어떤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명분이 없으면 오히려 이게 후대에 봤을 때는 역사적인 혼란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예. 그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요즘 사람들이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글씨 주인들은 명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씨가 훌륭한 건 맞겠죠. 그런데 과거와 전혀 다른 지적 환경에서 성장한 지금의 세대가 그 글씨를 알아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또 지금이랑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요즘은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한자를 배우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집중적으로는.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60년 가까이 서예를 하신 분이 책을 한 권 냈거든요. 네. 근데 책 안에 보니까 훌륭한 글씨들이 그렇겠는데 놀랍게도 모두 노비들이 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1800년대 전
논이나 밭을 매매한 문서들인데 예. 계약 내용과 설명을 모두 노비들이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 서예가가 그 글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소로 쓴 달필의 수준이다. 이 정도의 글씨를 썼다는 것은 평생 붓을 들고 글씨를 쓴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노비도 달필이 이르던 시기, 그런 시대가 네.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산을 오르다가 문득 암벽에 훌륭한 글씨를 보면 넋을 놓고 뭐 구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그 글씨 자체를 보고 감탄을 할 만큼 조예가 막 있고 막 그 깊이가 있고 이런 거는 또 극소수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요즘 솔직히 말하면 좀 마니아층이시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옛날 분들이 그때는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암벽에 자유롭게 글씨를 새겼을 것 같지만 그때도 이미 암벽에 글씨 새기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 정조 때 이동왕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속리산 유랑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속리산 여행 중에 친구가 문장대에 이름을 새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충암 선생과 대국 선생이 이 문장대를 사랑하여 지팡이와 신발로 유람하는 일이 이어졌지만 결코 이름을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으니 달갑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연 훼손을 약간 우려를 하는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명예욕을 좀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죠. 들리네요. 네. 또 사실 뭐 암벽에 글씨를 새긴 지자체 관계자들의 경우에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긴 건 아니죠. 근데 글씨를 새긴 작을 만약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면 저 사람 내가 했다고 치적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해서 이름을 남기려 한 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동왕의 충고를 참고할 만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이름이 정말로 큰 이름이라는 것을 그대는 아는가? 멋있는 말이네요, 진짜. 예. 저장해두고 싶네요, 진짜. 예. 또 이제 그 유명한 남명조식 선생도 지리산에서 이제 암벽에 새겨진 어떤 이름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 이름은 마치 푸른 하늘의 해와 같아서 사관의 책에 기록해두고 넓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 해당 지자체의 산림공원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석봉 선생의 글씨 한 점을 구경해 본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선인들도 알리는 자원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조식의 말이 답이 될 듯합니다. 돌보다는 책에 기록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또 인터넷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와 비교해도 네네. 굳이 자연암벽에 글자를 새길 이유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어 보입니다. 기록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진짜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으라는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 글씨들이 훌륭한 거는 맞겠지만은 책에 있어야 될 글자들을 그 암벽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가 또 후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빌려온 것들인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역사 평행이론 즐거웠고요. 기자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